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중국 동포, 즉 조선족이 늘면서 이들과 함께 들어온 자녀들이 사실상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를 내버려 두면 자칫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팔을 걷어붙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중국 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한중사랑학교를 서울에 설립한 곽재석 교장을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에 초대했습니다.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 장애인 이동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적극 확보하고자 대중교통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버스를 장애인들이 탑승하기 쉬운 저상버스로 바꾸고요. 장애인 전용 택시와 중증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 숫자도 늘립니다. 지하철역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늘리고요. 승강장과 열차 틈이 10cm 이상인 110개 역에 자동 안전발판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노래는 스티비 원더와 폴 맥카트니의 에보니 앤 아이보리 들으면서 출발해볼까요? 수도권 투데이 금요일 순서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분입니다. 한중사랑학교 곽재석 교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선생님이라고 칭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워낙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 11일 서울 구로구에 학교를 세우셨죠? 네. 지금 한국에 우리 조선족 중국 동포들이 한 65만 명 정도 살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20만 명 정도가 이제 서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2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구로구, 영동포구, 금천구 여기에 밀집해서 살고 있죠. 저는 이번에 구로구 가리봉동에 우리 중국 동포 자녀들을 위한 전문 대안학교를 이번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 중국 동포 자녀들, 청소년들 정확하게 어떤 아이들인가요? 우리가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경제활동 돈벌이를 위해서 왔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중국 동포 자녀들이 중국 지역에 방기되어 있다시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방치되어 있다. 예, 방치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출입국 관련된 법이 조금 완화가 돼 가지고 얘네들이 한국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한국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실제 이제 얘네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이제 교육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죠. 이 학생들이.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뭐 좀 개인적인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예. 사실 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무부에서 외국적 동포 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인 H2 방문 취업 비자를 제가 직접 그때 입안을 해서 정책화시켰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로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면서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은 하고 있지만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교육 문제, 이런 파생적인 문제가 자꾸 생겨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법무부에서 그때 개방적으로 있었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뿌린 씨앗이니까 제가 뭔가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동포들을 위한 일을 시작을 했고 이번에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법무부에서 공직 생활하실 때 관련 업무를 하셨고요. 좀 그 마음에 뭔가 좀 동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 설립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셨습니까? 이제 사실은 학교를 만들려면 이제 공간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제일 필요하죠. 그래서 가리봉동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제 주중에는 또 이제 주말에는 교회를 쓰지만 주중에는 또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을 그쪽 교회에서 저희들이 하고 선뜻 또 활용하라 해서
그 공간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뜻을 세우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 한국 선생님들이 또 뭐 일반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재능 기부 형태로 또 해서 자원봉사를 해주는 선생님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큰 비용은 안 들어가고 지금 학교를 지금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아예 이런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건가요? 지금 우리 중국 동포를 포함해서 한국의 다문화 외국인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들을 위한 그 예비 학교라고 하죠. 예비 학교가 있는데 서울 지역에 있는 예비 학교가 한 6, 7군데가 되는데 그중에 한 4곳 내지 5곳이 사실은 초등학교로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학교 시설이 한 군데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동포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오는 애들은 초등학생들이 아니고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고등학교 예. 연령대 학생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교육시설에서 이제 가서 예비 학교로 가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떠한 인프라가 지금 현재는 갖추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한중사교에서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은 대략 몇 명 정도인가요? 지금은 이제 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반이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 됩니다. 네. 되고 선생님들은 한 9명 정도. 9명.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돌아가시면서 재능기부 형태로 음악, 미술, 뭐 체육, 컴퓨터, 천자문, 뭐 영어, 수학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그 학생들 언어는 어떻습니까? 좀 한국어로 그 수업을 해도 좀 따라오던가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중언어 선생들 이 전문 교과 과목 같은 경우에 영어, 수학, 국어 이런 사회 이런 교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이중언어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비용을 좀 투입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선생님들을 좀 하고 나머지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큰 언어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또 이제 자원봉사 선생님을 활용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그 교육부나 이런 데서 정식 인가가 난 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의 그 대안학교 인가를 받으려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문화 대안학교는 그럼에도 조금 쉽게 해놨지만은 그거를 뭐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또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서 준비를 하려면은 한 2, 3년 정도는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이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국 동포 청소년들 교육 문제가 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걸 좀 감지를 하고 있었던가요? 아니면은 뭐 지원으로라도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중국 동포 청소년들이 몰려 들어오는 게 작년부터 이제 일어났던 현상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동포구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 안에 이중언어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항상 뭐 우리 관청에서 하는 일들이나 항상 그래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예. 민간에서 해야 될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갈 시설이 없고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못하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고등학교 연령대 학생들이면은 아무래도 이 사춘기 시절에 굉장히 민감한 학생들이고 단순히 학교에서 이 수업만 가르치기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인 교류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교류가 있나요? 예. 학생들한테 지금 뭐 사실은 한국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교과 과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체육, 뭐 음악, 미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얘네들이 와서 한국에 적응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애들이 와서 보면 거의 지금 애들이 뭐 이제 정체성이 제대로 지금 확립돼야 되는 시기인데 자기 정체성이 불안정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만, 불안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꼭 가정에 가보면은 부모 사이에 부모과 자식 사이에 그런 갈등 같은 들이 큰 집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교과
담임 선생님 전문 담임 선생님이 있어서 그 담임 선생님이 좀 문제가 있고 애가 좀 그 하다 그러면 그 집에까지 직접 방문을 해서 부모를 만나고 부모들하고 같이 가정 상담도 하고 그걸 진행하니까 애들이 맨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안 열다가 최근에는 많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네. 그 지역 내 그 상담 전문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이 중국 동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돌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었습니까? 지역에서도 뭐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우리 저희 같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들도 있고 그런데 애들이 그런데 잘 안 가려고 그러죠. 낯설고요. 그러나 저희는 이제 동포 전문 학교니까 오면 자기네 또래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같이 오고 거기서 자연스레 친구가 형성이 되고 그런 중에 이제 정서적인 문제 같은 걸 저희들이 발견하면 또 쉽게 또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기관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애들이 활용하기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화 과정에서 그 또래 집단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현재 한중사랑학교에서 어느 정도 좀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 네. 되겠네요. 네네. 어려운 점 없습니까? 어려운 점은 뭐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사실은 예산 문제입니다. 네. 애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애들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집에만 같이 교실에만 같이 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늘 요구하는 게 어디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런 한국에 가서 오면은 새로운 걸 경험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애들 마음속에 항상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거를 이제 어디 데려가서 뭘 보여주거나 관람을 시켜주거나 뭐 또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애들은 욕구가 있어서 뭐 갑시다. 선생님 가고 싶어요 하지만은 마음대로 못 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예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뭐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내죠. 예. 아직 뭐 설립하신 지 자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내에서 좀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개교식을 했는데 지역사회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생겨야 될 게 생겼다. 꼭 필요한 기관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아주 환영하는 입장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에 걔네들이 결국은 학교에 오지 않으면 결국은 뭘 하겠습니까? PC방에 간다든지 어떤 엄습하고 어두운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공산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니까 뭐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들도 반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학부모들은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현재? 학부모들 만족도는 뭐 100%죠. 왜냐하면은 애들이 학교를 안 갔을 때는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서 게임하거나 아니면 또 애들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었는데 예. 아침에 가면 뭐 어쨌든 학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붙잡아주고 또 그냥 붙잡아주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하니까 학부모들이야 뭐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따로 외롭게 뭐 참 이렇게 그렇게 지내다가 오면은 말이 통하는 또래들이 같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같이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서먹서먹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제 뭐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자기네들끼리 다른 데서 뭐 떡볶이 사 먹으러 가기도 하고 이런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한테 보는 그런 모습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들도 만족하고 또 부모도 만족하고 지역사회도 만족하고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좀 더 많이 생겨지고 저도 또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좀 학교로 좀 우리가 불러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 시간 한중사랑학교의 곽재석 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의 자녀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의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한중사랑학교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 철학은 크게는 얘네들이 한국에 와 있지만은 사실은 저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애들이 경험하지 않은 두 나라의 문화를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걸 잘 살려주기만 하면은 오히려 경쟁력 있는 아이로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르치는 교과 중에서 중국에서 왔지만은 중국어 교육을 좀 더 세련되게 더 높은 수준을 할 수 있도록 중국어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는 얘네들이 한국어와 중국어도 또 영어도 유창하게 좀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또 자기 1인 1기 하나의 한국에서 자기가 사람으로서 자기의 몫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이런 가르쳐서 글로벌 미래의 그 리더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저희 한중사랑학교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학생들이 정말 잘 적응을 해서 중국에서 어떤 생활했던 그런 어떤 정서와 한국에서 또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잘 결합해서 맞습니다. 좀 화학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결합이 돼야 될 텐데 자, 이를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더. 얘네들이 한국에 앞으로 계속 살아가려면 정체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교육.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얘네들은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교과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얘네들이 그런 정체성 부분에서 많이 이제 흔들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한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 모국 이때까지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아이로 자랐죠. 그렇죠. 그러나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을 살았는데 이것이 외국이 아니고 모국이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지킨 땅이다. 그리고 나는 코리안이다. 하는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역사 교육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역사 교육이라든지 문화 체험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 우리 나름대로 치열한 어떤 토론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저희가 미비돼 있습니다. 그 교육 당국에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방송을 듣고 교육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좀 좌시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좀 손을 써야겠다 했을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좀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 지금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미약합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중국 동포 청소년 애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얘네들을 우리가 좀 학교로 넣기 위해서 대안학교 인가를 받기 전에 예비 학교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교육청에서 위탁을 우리 같은 민간기관에 하는데요. 저희 같은 기관이 내년에 위탁 예비 학교로 좀 지정이 받으면 더 많은 학생들이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좀 그런데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좀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한 곡 골라주시고 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승철.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작곡하셨는데요. 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이 노래를 공유하고 싶고요. 연말이 됐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어머님 아버지 계시는 분도 있으면 이 노래 들으시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라도 한 통 좀 드리면 효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가슴 아픈 일을 겪으셨지만 어찌됐든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의 아버님처럼 뭔가 좀 귀감이 됐던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좀 담아서 노래를 듣고 싶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한중사랑학교 곽재석 교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는 여러분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기아 대책에서 희망 산타 10,000명의 산타 찾기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할머니 손에 맡겨진 민준이란 아이가 있어요. 중국으로 떠나버린 엄마와 술 취한 아빠를 피해서 강원도 작은 마을로 도망간 친구입니다. 이 뚫린 문풍지로 들어오는 바람처럼 마음까지도 시립니다. 여러분께서 산타가 되어주신다면 이런 민준이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작아도 상관없고요. 여러분께서 아이들에게 특히 이런 기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산타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02-544-9544 02-544-9544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그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자체를 신청할 계제조차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기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나눔의 빛을 발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2-544-9544번입니다.
전화로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인천이 열어가겠습니다. 교육, 복지, 문화, 관광 등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한 인프라 마련, 경제 자유구역, 인천공항, 인천항 등을 통해 역동적인 세계도시로의 도약, 인천만의 가치 창조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새로운 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매주 금요일에는 인천시 행정을 탐방해 봅니다. 언제나 늘 밝은 목소리로 저희를 맞아주시는 분이죠. 김석철 방송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느 지역구에 얼마가 갔느냐, 어느 지자체가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느냐, 이런 게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인천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일 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인천시 국비 예산은 2조 4,520억 원으로 올해보다 17.6%가 증가해서 3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시는 그동안 매월 그 시장님 주재로 국비 상황 추진 보고회를 열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철저하게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서 반드시 국비를 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또 담당 시국장이 관계 부처와 또 국회의원실을 방문하고 또 설명하여서 이해를 구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군요. 네. 국비가 투입되는 내년 주요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내년도 국비 사업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은 심의 편의 또는 그 지역 개발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 우선 반영되는데요. 예. 인천발 KTX 사업이 35억 원, 백령도 소형 항공 건설 3억 원, 국립세계 문자박물관 건립에 15억 원이 배정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 그 주요 계속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1,643억 원, 서해오도 종합발전 지원에 64억 원이 확보돼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또 기후 변화 협약도 열리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유정복 인천시장도 여기 떠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모레 6일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예. 이 기간 동안 세계적인 명문대인 그 캠브리지 대학에 방문해서 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제21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우리 시는 그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서 인천시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GCF 지도시로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GCF 먼저 잠깐만 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하고 넘어갈까요? GCF란 그 녹색 기후 기금을 얘기하는데요. 그 유엔과 같이 그 국제 기구에서 참여해서 그 지구 변화에 대한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 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금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함께 기금을 모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인천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천 상륙작전 하면은 떠오르는 것 바로 메가더 장군입니다. 인천에 메가더 장군의 이름을 딴 길이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그 승전의 영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메가더 장군의 이름을 딴 메가더길이 생겼습니다. 메가더길은 정식 도로명은 아니고 그 명예도로인데요.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 지부가 지난 7월 그 명예도로 지정을 신청해서 지난 10월 8일 관할구청의 그 중구청이 심의를 거쳐서 명예도로로 지정하였습니다. 네. 메가더길은 그 월미도 입구에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까지 1.75km 길이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뭐 관련 행사도 했다면서요? 네. 지난 2일 그 인천 자유공원 광장에서 명예도로 표지석 제막식과 함께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얼마 전 그 제작 발표를 가졌던 영화 인천 상륙작전의 출연 배우 정준호, 이범수, 진세현들이 그 대거 참여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 시는 그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 열사와 영웅들의 그 순간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시민과 학생들의 그 애양심과 또 애국심 함량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시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119 구급대원 분들인데요. 119 구급 서비스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소방본부가 구급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예. 자료에 따르면 시민 그 98%가 119 구급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8%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현장 도착 신속성, 구급대원 친절도,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 또 환자 상태를 알기 위한 노력 같이 그 22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설문에 응한 100명 가운데서 98명이 전반적으로 119 구급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는 이번 결과에 그 안주하지 않고 구급대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그 양질의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잘하는데 시 차원에서도 좀 적극 지원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월미공원에서 소망 메시지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 새해하면 을의 그 목표와 희망 이런 말들을 떠올리는데요. 우리시 그 서부공원 사업소는 연말 연시를 맞아서 12월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월미공원 전망대에서 새해 소망 메시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월미공원을 찾는 방문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전망대에 가시면 그 준비된 소망지에 새해 소망을 적어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메시지를 모으면은 그건 어떻게 되나요? 네. 모아진 그 소망 메시지는 내년 그 2월 22일 정월 대보름 행사 때 정성스럽게 태워서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기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석철 방송팀장과 인천시 행정탐방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중국어를 한번 쉽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문정아입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최근에 그 개그 프로그램들을 보니까요. 왜 그 중국인들을 표현하면서 딱 그 제자와 스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쎄쎄 짜이짜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확한 표현인 건지 그리고 어떤 뜻인 건지 좀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네, 우선 사부 아니라 실프라고 하는데요. 실프. 그렇죠. 스승님 이런 뜻이에요. 실프. 실프. 네, 무예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 썼습니다. 실프.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쎄쎄가 아니라 시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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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죠. 아, 이게 음이 떨어지는 느낌이 마치 포도 송이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그렇죠. 시에시. 네, 시에시. 시에시. 아주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뭐 고맙습니다 했으니까 뭐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죠? 네, 그것은 不客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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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표현하거나 하나 더 있어요. 不用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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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不客气. 이거는 뭔가 풍선이 부풀어 오르다가 팡 터지는 느낌이에요. 느낌. 네. 不客气. 그렇죠. 그다음 不用谢는 어떤 느낌이세요? 김부용 씨 부르는 것 같은데요. 김부용 씨. 네, 알겠습니다. 不用谢. 네, 不用谢.
부용시에. 네. 중국인들은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표현을요, 또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多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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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는 같지만 앞에 뚜어가 붙어서 多谢. 그렇죠. 많이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많을 다자를 써서 多谢라고 하죠. 그 간시에 이런 것도 있던데. 맞아요. 이건 뭐예요? 간시에도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서 아하. 감사라고 글자 그대로 발음하는 것을 간시에라고 하죠. 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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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좋아요. 多谢. 그렇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중국어 대표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 쉽고 재밌게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5596번님, 이 시간마다 중국어 아주 잘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가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다 함께 중국어 여러분의 정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배우고 싶은 내용들 있으면 샵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그리고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있는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응원을 주고 싶은 사람, 그 이야기를 짧은 문자 한 통에 담아서 역시 샵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그 내용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도 제공합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셰어의 노래예요. Believe.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크리스마스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금요일, 벌써부터 설레이는데요. 오늘은 겨울에 자주 듣게 되는 음악 중 한 곡 골라봤습니다.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흰 눈으로 가득 찬 춥지 않은 겨울이길 기대하면서 하얀 겨울, 오늘은 간미연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올해 세계 총 인구가 73억 4,900만 명이라는 공식 통계가 나왔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2015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인데요. 전쟁과 재해 때문에 살 곳을 잃어버린 난민은 5,950만 명. 이 통계가 눈에 좀 띕니다. 이렇게 해외의 어려운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아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기아 대책에서요, 아이들에게 눈보다 더 하얀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정말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기아 대책 02544-9544번입니다. 02544-9544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수도권 투데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순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